이야기는 티베트 동북 강 지방의 작은 마을 미탕에서 시작됩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전통적인 티베트 문화와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펼쳐질 특별한 결혼 이야기, 즉 5명의 형제가 한 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일처다부재 가정의 삶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1960년 봄, 티베트 동북 강 지방의 깊은 산골 마을 미탕은 오랜만에 활기로 들썩였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고산지대의 뼈아픈 추위도 고된 삶의 무게도 잠시 잊게 할 잔치 분위기가 마을 전체에 가득했죠. 이날의 주인공은 바로 마을에서 손꼽히는 유력 가문, 툴쿠 가문의 장남, 25세 갤롱이었습니다. 늠름한 체격과 우직한 성품으로 일찍이 가문의 기둥 역할을 해온 갤롱은 이웃 마을 차마고도 길목에 자리한 푸른 초원 마을 출신의 아름다운 처녀 18세 양첸과 약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첸은 리탕 사람들이 흔히 보던 수줍고 여린 처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고산의 설산처럼 방인하고 드넓은 초원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처녀였습니다. 영민한 눈빛에는 지혜로움이 가득했고 가느다란 손은 고된 고산지대 생활에 익숙한 단단함을 품고 있었죠. 유목민의 딸답게 동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고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을 피워내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처녀였습니다. 툴쿠 가문의 어른들은 양첸을 보자마자 이 처자라면 우리 가문을 번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급족해했습니다. 이 약혼은 단순한 두 젊은 남녀의 결합을 넘어선 툴쿠 가문 전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툴쿠 가문에는 갤롱 외에 4명의 젊은 아들이 더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양첸을 공동의 아내로 맞이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남 갤롱은 물론 활달하고 능글맞은 둘째 22세 돌마, 재주 많고 유쾌한 셋째 19세 텐진, 수줍지만 속 깊은 넷째 16세 롭상, 그리고 아직은 어린아이 티를 벗지 못한 막내 13세 페마까지 모두가 양첸과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티베트 고원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작지는 제한적이었고 혹독한 기후는 매년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문의 토지가 여러 아들에게 분할되는 것은 곧 가문의 약화와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일처다부제는 이러한 비극을 막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여러 형제가 한 명의 아내를 공유함으로써 토지 분할을 막고 모든 형제의 노동력을 한 곳에 집중하여 가축을 돌보고 농사를 지으며 가문의 경제력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이나 질병으로 인한 남성 인구의 손실에도 가문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후계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낭만적인 사랑이나 욕망보다는 가문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공동체적 가치가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날 툴쿠 가문 5 형제와 양첸의 특별하고도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양첸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5개의 시선, 각기 다른 무게의 기대감 속에서 새로운 삶을 예감하며 미지의 미래를 향해 첫발을 그렇게 내디뎠습니다. 리탕 마을의 여름은 짧았습니다. 초록빛 초원은 서서히 황금빛으로 물들고 멀리 설산의 봉우리에 흰 눈이 다시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
툴쿠 가문과 양첸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든 가운데 툴쿠 가문의 5 형제는 티베트 전통의 화려한 붉은색 예복을 차려입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갤롱은 늠름한 모습으로, 돌마는 여유로운 미소로, 텐지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롭상은 수줍게 고개를 숙인 채, 그리고 막내 페마는 형들 틈에 끼어 설레는 마음으로 양첸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양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설산에 피어난 한 떨기 꽃처럼 눈부셨습니다. 붉은색과 금색 실로 수놓아진 전통 홀레복은 그녀의 고고한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은과 터키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수줍게 고개를 숙인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식은 마을 전체의 축제였습니다. 칭송하는 라마승의 기도 소리, 흥겨운 전통 악기 소리, 그리고 밤늦도록 이어지는 술과 노래, 춤은 리탕 마을의 밤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첫날 밤, 티베트의 전통에 따라 18세 양첸은 툴쿠 가문의 장남인 25세 갤롱과 함께 침실로 들어섰습니다. 과묵하고 듬직한 갤롱은 양첸에게 처음으로 남편으로서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강인한 손길로 그녀를 이끌었고, 양첸은 낯선 설렘 속에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의 첫날 밤은 단순히 두 남녀의 육체적 결합을 넘어 툴쿠 가문과 양첸이 한 몸이 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티베트의 일처다부제는 일반적인 결혼과는 달랐습니다. 장남이 주된 배우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형식적으로는 모든 형제가 아내에게 동등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성생활에 있어서도 차포라는 독특한 관습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어떤 형제가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낼 때 침실 문 앞에 자신의 신발을 놓아두어 다른 형제들에게 암묵적인 출입 금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는 서로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티베트인들의 지혜가 담긴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첸은 이 규칙에 얽매이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5 형제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5 남자의 여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튿날 밤부터 양첸은 좀 더 적극적으로 형제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각 형제의 개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과 친밀해지려 노력했습니다. 둘째 22세 돌마는 갤롱과는 다른 섬세하고 다정한 매력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그는 양첸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따뜻한 차를 건네는 사소한 행동에서도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양첸은 돌마와의 관계에서 마치 꽃이 피 열리듯 부드럽고 감미로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손길은 양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고, 그녀는 돌마에게서 위로와 안락함을 찾았습니다. 돌마와 함께 밤을 보내는 날이면 침실은 촛불의 은은한 불빛처럼 나른하고 감미로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셋째 19세 텐지는 활기차고 유쾌한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그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 양첸을 자주 웃게 만들었고, 그의 넘치는 에너지와 젊음은 양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텐지는 때로는 장난스러운 연인처럼, 때로는 열정적인 젊은 남자처럼 양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뜨겁고 거침없는 애정 표현은 양첸의 마음을 흥분시켰고 예측 불가능한 텐진과의 관계는 양첸의 삶에 짜릿한 활력을 더했습니다. 텐진이 침실로 들어서는 날이면 방 안은 마치 한여름 밤의 축제처럼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넷째 16세 롭상은 아직 애뜬 모습이었지만 수줍음 뒤에는 뜨거운 열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 앞에서 양첸에게 선뜻 다가서지 못했지만 양첸은 롭상의 조심스러운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순수한 애정을 읽었습니다. 양첸은 롭상에게 누나처럼 때로는 비밀스러운 연인처럼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롭상이 가진 섬세하고 순수한 감성을 이해했고 그의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애정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롭상과의 은밀한 만남은 양첸에게 잊고 있던 순수하고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와의 시간은 조용했지만 깊은 교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막내 13세 페마는 아직 어렸지만 양첸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페마에게 어머니 같은 따뜻함과 동시에 누나 같은 친근함으로 다가갔습니다. 페마는 아직 어렸기에 형들처럼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양첸은 그에게 미래의 든든한 배우자로서의 기대를 품고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페마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언젠가 그 또한 완전한 남자가 되어 자신에게 다가올 날을 은밀히 상상하곤 했습니다. 양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형제와의 관계에서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갤롱과 밤늦도록 가문의 대소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지적인 교감을 나누었고 어떤 날은 돌마와 함께 양털을 깎으며 낮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섬세한 손길이 양털 사이를 오갈 때면 양첸의 마음에도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었습니다. 텐진과는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젊음의 에너지를 발산했고 롭상과는 은밀한 만남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며 미성숙한 사랑의 순수함을 만끽했습니다. 페마에게는 따뜻한 보살핌과 함께해 장난스러운 농담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들의 성생활은 일반적인 일부일처제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독특했지만 당시 티베트 사회에서는 가문의 번영과 후손 생산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위로 자연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양첸은 형제들 각자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감정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갤롱에게서 얻는 안정감, 돌마에게서 느끼는 섬세한 배려, 텐진에게서 받는 열정, 롭상에게서 느끼는 순수함, 그리고 페마에게서 느껴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 모든 감정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각기 다른 형제들의 육체적인 매력에 이끌려 열정적인 밤을 보내기도 했고, 어떤 날은 단순히 따뜻한 위로와 교감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관계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묵시적으로 용인되었으며, 이는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가문의 화목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티베트 1처다부제 가문의 특징이었습니다. 양첸은 이 관계의 중심에서 다섯 남자를 조화롭게 이끄는 현명한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61년, 양첸은 툴쿠 가문의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다섯 형제의 공동 아들이자 가문에 내려진 축복이었습니다.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형제는 아이를 자신들의 자식으로 기꺼이 받아들였고, 아이는 툴쿠 가문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후 양채는 2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낳아서 모두 5명의 아이들을 두었습니다. 30세를 앞두고 양채는 어느덧 5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고, 툴쿠 가문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늘 활기 넘치는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5명의 아버지를 두었지만 누가 친아버지인지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툴쿠 가문의 모든 형제는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으로 보살폈고, 아이들 또한 5명의 아버지를 모두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이는 티베트 1처다부제 사회의 중요한 장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여러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다양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그들이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툴쿠 가문은 아이들의 탄생으로 더욱 굳건하고 번성하는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툴쿠 가문의 삶은 대체로 평화롭고 조화로웠지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미묘한 파동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1970년대 중반,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가문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무렵, 5 형제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첫째 갤롱과 둘째 돌마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돌마는 원래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양첸과의 관계에서 갤롱만큼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적인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남으로서 가문의 대소사를 도맡고 양첸의 주된 배우자 역할을 하는 갤롱에게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선이 쏠리는 것을 돌마는 은연중에 질투했던 것입니다. 특히 양첸이 갤롱과 함께 가축을 돌보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 혹은 갤롱의 침실에 신발이 놓여 있는 날이 유독 길어질 때면 돌마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곤 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평소와 달리 묵묵히 일을 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양채는 돌마와 함께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셋째 텐진이 잠결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양첸의 침실 문 앞에 놓인 돌마의 신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유쾌하고 장난기 많던 텐진은 순간 묘한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텐진은 돌마에게 장난스러우면서도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돌마는 그의 말뜻을 알아채고 얼굴이 굳어졌고, 결국 둘 사이에 날카로운 언쟁이 오고 갔습니다. 갤롱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내심 불편함을 느꼈지만, 티베트 사회에서 형제 간의 갈등은 가문의 수치로 여겨질 만큼 드물었고, 무엇보다 가족의 화목이 절대적인 가치였기에 섣불리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양채는 이러한 미묘한 감정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5 형제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채는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각 형제와의 개별적인 시간을 더욱 늘렸습니다. 갤롱과는 가문의 미래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며 그의 리더십을 존중했고, 동시에 그의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돌마에게는 그의 섬세한 감성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름다운 노래를 칭찬하고 함께 양털을 고르며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텐진에게는 그의 유머 감각과 활기찬 성격을 칭찬하며 에너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롭상에게는 그의 수줍음 속 숨겨진 열정을 존중하며 함께 고산의 약초를 캐러 가거나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막내 페마에게는 어머니 같은 따뜻함과 동시에 성인이 되어가는 그에게 성숙한 여자로서의 매력을 은연중에 보여주며 그 역시 언젠가 완전한 배우자가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양채는 또한 형제들 앞에서 특정 형제에게만 과도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모든 형제에게 공평하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려 노력했고, 각자의 노고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열어 사소한 불만이라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양첸의 섬세하고 지혜로운 노력 덕분에 형제들 사이의 갈등은 더 이상 심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각 형제의 육체적인 욕구를 맞춤형으로 해소해주고 그들에게 특별한 밤을 선사하는 것 또한 양첸이 갈등을 잠재우고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형제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 모두가 자신에게 특별한 남자임을 느끼게 하도록 섬세하게 배려하며 가문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는 티베트에게 매우 격동적인 시기였습니다. 툴쿠 가문 또한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작지는 줄어들고 유목 생활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처다부재 가족의 강점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여러 형제가 힘을 합쳐 가축을 돌보고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갤롱은 가문의 수장으로서 외부와의 교섭을 담당했고, 돌마는 가축 관리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텐지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고, 롭상은 사냥과 약초 채집으로 가게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페마는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되어 형들을 도와 가문의 주요 노동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양채는 가정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사를 도맡았으며, 때로는 직접 천을 짜고 옷을 만들어 팔아 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는 험난한 시기를 헤쳐나가는 툴쿠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내인 양첸의 헌신에 깊이 감사했고, 이는 그들이 더욱 단단하게 뭉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첸과 형제들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90년대, 툴쿠 가문의 아이들은 모두 어엿한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문의 든든한 일원이 되어 부모님 세대의 짐을 나누어 지거나 혹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며 삶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60대 중반이 된 갤롱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툴쿠 가문의 정신적 지주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지혜와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
큰 등불이 되어 주었죠. 돌마와 텐진, 롭상, 그리고 페마 또한 젊은 시절의 뜨거운 패기는 다소 줄었지만 서로를 향한 형제에는 오히려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겪어온 수많은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단단한 유대감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60대 양채는 이제 고산의 여신처럼 우아한 노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다섯 형제와 함께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나누었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툴쿠 가문을 번성시킨 진정한 안주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티베트 일처다부제라는 독특한 제도에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양채는 여전히 형제들에게 따뜻한 위안과 깊은 사랑을 주었고 형제들은 양채 없이는 자신들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에게 깊이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심장이었고 그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툴쿠 가문에도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막내 페마가 58세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가족들에게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남은 형제들과 양첸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들은 슬픔 속에서도 더욱 서로에게 의지하며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페마가 떠나고 난 이듬해 모두의 아내 양첸이 64세를 일기로 46년의 영욕의 세월을 뒤로 한 채 잠든 듯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툴쿠 가문에 남은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양첸의 옆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애도했고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바쳤던 그녀와의 이별을 깊이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내를 넘어선 그들의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양첸이 떠난 뒤 남은 형제들 역시 차례로 삶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롭상이 65세에, 텐진이 70세에, 그리고 돌마가 74세에 차례로 세상을 떠나 양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째 갤롱이 80세를 일기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툴쿠 가문의 다섯 형제와 양첸의 특별했던 인연은 영원한 안식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험난한 티베트 고원에서의 삶을 함께 헤쳐나간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척박한 땅 위에서 피어난 사랑과 희생, 그리고 가족의 숭고한 의미를 영원히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툴쿠 가문의 이야기는 티베트 일처다부제가 단순히 기이한 풍습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가문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제도는 토지 분할을 막아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고 여러 남성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농업 및 유목 활동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여성 인구의 부족과 높은 유아 사망률 속에서 안정적인 후손 생산을 보장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티베트의 일처다부제는 중국 정부의 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중국의 티베트 점령과 함께 일처다부제는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며 현재 티베트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거나 매우 은밀하게 유지되는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툴쿠 가문의 이야기처럼 과거 티베트인들에게 일처다부제는 단순한 결혼 제도를 넘어선 삶의 지혜와 가문의 생존이 깃든 문화적 유산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